퇴직이란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회사를 떠나야 할 텐데 그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부터 들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든 홀로 인생을 설계해왔든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라고 할까요? 주변을 보면 어제까지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던 부장이 오늘 아침에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게다가 한창 일할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사소한 비용들이 막상 월급이 끊기고 나면 어찌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퇴직 후에 제2의 삶을 멋지게 꾸려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50대나 6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분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재취업이 뜻대로 안 돼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게다가 가족 간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나? 라는 자괴감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과정을 꿋꿋이 버텨내며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은 퇴직 후 어떻게 하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퇴직 후 흔들린 삶, 다시 일어서려는 58세 부장 부부의 눈물겨운 도전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퇴직을 맞이하거나 맞이할 예정인 모든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나도 몇 년 뒤면 저런 고민을 하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실제 사례나 에피소드를 통해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평생 영구직이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해? 예를 들어 A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가 58세가 되던 해 조기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는 퇴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다른 취미나 부업도 없었고 오로지 회사에서의 역할과 가족 부양에만 힘썼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가게 되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회사에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불안감으로 가득 찼어요. 더욱이 자녀는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 부양까지 겹쳐 있으니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했죠. 그때 옆에서 본인이 개발 연구했던 프로젝트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외주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보라는 주변 권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 난 그냥 조직에서 일을 배웠지 혼자서는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비슷한 처지로 프리랜서 컨설턴트를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 말이 내가 가진 전문성은 나이 들어서도 쓸모가 있으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였죠. 결국 A씨는 미니 사무실을 하나 구해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예 0이 아닌 데다 오히려 업무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었죠. 평생 영구직이었는데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가 결국 기존 커리어를 잘 살려 제2의 길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례 이 부부가 한 팀으로 소소한 프로젝트 운영. 두 번째로 B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B씨 역시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퇴직했어요. 부부는 오래전부터 퇴직 후에 시골집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 퇴직 시점이 다가오니 잘 될까? 망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청나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지낼 공간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골 마을을 찾아보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작은 숙박업 체험기를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초기 자본. 오랫동안 모은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대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했죠. 처음엔 외딴 곳을 매입해 크게 리모델링을 해볼까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그래도 접근성이 괜찮은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카페를 인테리어하기보다는
집의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외주를 맡겨야 할 일을 꼼꼼히 나눈 덕에 오버페이를 막을 수 있었죠. 처음 한두 달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이거 완전히 실패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SNS에 사진이 퍼지면서 서서히 고객이 늘었습니다. 고되긴 해도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에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머무르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더라라고 B씨가 말하더라고요. 꼭 시골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 작고 소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거기서 즐거움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었죠. 사례 3 나이 들어도 내 목소리로 일한다. 마지막으로 C씨는 6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에 퇴직을 하고 오랜 친구에게서 권유받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분이었는데 퇴직 후 그냥 편히 지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어차피 주말마다 봉사활동으로 사람들 회계 상담도 해주고 있잖아. 그거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봐. 요즘 온라인으로 배우려는 분들 엄청 많아라고 제안한 거죠. C씨는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해? 라고 반신반의했지만 퇴직하면서 경영학 전공 관련 자격증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었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르신 대상 재무관리 강의도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막상 카메라 앞에 선이 떨리긴 해도 회사에서 수십 년간 다진 실무 지식이 스스로를 믿게 해줬습니다. 강의를 찍고 편집하는 건 어려워서 외주를 조금 썼지만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영상 편집을 해주던 후배나 젊은 친구들이 C씨가 가진 현장형 회계 노하우에 감탄하며 여러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게 또 C씨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죠. 그렇게 한두 강의가 온라인에서 반응을 얻자 60대에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더 나이 들면 말하는 속도나 강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을 계속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라는 게 C씨의 솔직한 소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꽤 많아요. 본인의 커리어나 전문성을 다시금 돌아보고 거기에 맞는 작은 기회를 탐색한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해보면 예상 외의 재미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한 시대이니 나이와 상관없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규모 창업 기회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리스크와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고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무언가를 시도해봐야 그것이 경험이 되고 노하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늘 불안함만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준비와 계획입니다. 퇴직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 타이밍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사를 조금씩 탐색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서지 않더라도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재테크 공부, 인간관계 확장 등을 통해 퇴직 후에도 내가 즐겁게 몰입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감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죠. 퇴직이라고 해서 곧 끝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일 때가 많아요. 인생 100세 시대에 60은 예전의 40처럼 느껴질 만큼 활동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만큼 더 많은 도전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 때 오늘 사례로 소개한 분들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요. 귀찮고 어렵고 때론 실패한다 해도 결국 내가 가진 역량과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퇴직 이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지금 당장은 눈앞이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아온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또 새로운 걸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잘 다듬는다면 분명 그 어디서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예요. 부디 용기 내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성공이 크고 작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이라는 타이틀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신호가 될 겁니다.